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품 기획전 K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에 이어 제천 화재 참사 등 화재와 붕괴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가 나면 충분치 않은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재난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데도 올해까지 가입을 하지 않으면 새해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기획전 K에서 이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재난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꼭 챙겨두세요. 네, 많은 희생자를 낸 이번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 복합공간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충북 제천 이 복합 건물에서는 화재 배상 건물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이 보험은 빠져 있어서 피해 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더 많은 보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보험기획과 정광석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 사무관님.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보험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일반적인 이제 화재 책임 보험도 있지만 이번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어떤 것인가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대해서 제3자에게 보험 가입을 들어서 제3자에게 보험 가입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고요. 네.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차이를 우리 유진 씨가 좀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바로 보상 금액 부분인데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재난과 화재 이렇게 약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 보기 쉽게요. 보시면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화재배상 책임보험보다 대인과 대물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5억 원이라면 대인 경우에는 1억 원이고요. 네. 대물은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무관님 이 부분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상 금액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보상 금액 자체는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이지만 저희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대인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대물은 무려 10배, 10억 원까지도 보상을 하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훨씬 더 재난에 대비해서 든든하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실 적용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재난 배상일 경우에는 무과실 사고까지 보장이 된다. 네. 과실이 없어도 재난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관님. 무과실 보험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상관없이 위험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보험 보험 가입을 해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과실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이 재난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이 의무 여부는? 그러니까 의무보험 자체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것이 있고 저희는 19종에서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를 따로따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의무보험 자체에 가입돼야 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시설물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제천 화재 건물일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난 쪽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까요? 화보법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로 어떤 화재 배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 의무보험 대상 시설물은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정 사무관님, 화재 배상 책임보험과 재난 배상 책임보험 동시에 가입돼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복 보상 자체는 되진 않고요. 의무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보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판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음식점 1층이고요. 또 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이렇게 보시면 19종이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하고 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시설만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님 이유가 있을까요? 그 15층 이상 아파트는 화보법에 따라서 그 의무보험에 가입에 포함돼 있고 아하. 1층 이상 음식점 부분 자체는 그 화재로 인해서 1층 이상에 거주하시는 그 1층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배상보험이다 보니까 네. 1층 이상 거에 대해서는 1층 이상의 100제곱미터 이상의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무려 19종인데 19개를 우리 정광석 사무관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험 가입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가는 이곳이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곳이구나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더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심이 되실 겁니다. 네. 정 사무관님 하나하나 한번 꼼꼼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15층의 아파트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있었고 네. 경마장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1층 음식점, 주유소, 지하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과 전시시설, 장례식장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요한 곳이다 싶으면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무관님 그럼 이 재난보험에 대한 인식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국민들의 의견도 한번 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박타율 리포터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현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박타율 리포터 어디에 나가 있나요? 네. 아까 서울 영등포 그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박다현입니다. 들어보자.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조금 쇼핑을 하려고 여기 액세서리 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러 왔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서 먼저 구경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사장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잠시 가셔가지고 먼저 네. 전문가 인터뷰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죠. 우리 박기혁 변호사님 지금 저와 연결 기다리고 계신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재난보험 이 변호사님과 의무 가입 대상인데 특별하게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보니까 여러분이 꼭 영상입니다.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이 됐나요? 보험료가 받으셔야 되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오늘 두근두근. 꼼꼼히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혁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먼저 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게 될 필요성은 이게 그 화재라든가 이런 그 화재가 났을 때는 그 피해가 상상외로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이제 집합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이 강제적으로 이제 보험에 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라는 것이 옛날에 그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화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안 하도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2009년도에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경과실로 인해서 실화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실화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렇게 저희는 필요성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 다 괜찮은가요? 해결이 되는 걸까요? 혜택.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이 있고 네. 임의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이제 임의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재난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이제 강제로 가입
하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화재 사고가 난 중간 화면이 잠깐 여러분 끊겼습니다. 생방송을 보셨습니다. 이게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잠시 말씀하시는 도중에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연결 다시 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네. 그럼 저희는 이 상가에서 직접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액세서리를 구경을 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뵈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불이 난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빨리 코를 막고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되지 않나요? 네, 코를 막고 혹시 그럼 대피로는 알고 계신가요? 대피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리로 나가는 거면 잘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서 모르겠어요. 진짜 좀 당황스럽죠. 저희가 머리로는 알아도 이 실행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기도 또 요 바로 앞에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럼 재난배상 책임보험 또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올해 1월 8일부터 이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가 미가입 과태료 유예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사장님 당연히 가입하셨겠지만 혹시 가입을 안 하신 사장님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연결이 중간에 끊겨서 조금 아쉽지만 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정체곰 쇼핑 K도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박다혜였습니다. 네, 박다희 리포터. 서울 영등포 현장에서 우리 상점 주인과 그런 말씀 나눠봤는데 네.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기획전 K 행정안전부 보험기획과의 정광석 사무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 사무관님, 아직도 일반 화재 배상 책임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 왜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왜 중요한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1층에 있던 제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제 가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게, 위에 있는 가게까지 불이 번져서 그 안에서 식사를 하시던 혹은 쇼핑을 하시던 고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그 유모차라든가 자전거까지도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때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 사무관님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게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제 가게. 예, 우리 가게 자체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지고는 그 보험 가입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없고요. 예.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어떤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그 2층에 있는 그 사람, 대물 예. 이런 것이 보험이 가능한 거고요. 그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사고로 인한 보험 받으시려고 하면 화재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제3자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게 주인과 또 건물주가 다르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누가 보험에 좀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보험 가입 자체는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그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것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유자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갖고 있는 그 점유자가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 주인과 세입자가 다를 경우에는 세입자가 실제로 관할하기 때문에 아마 규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5층짜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고세대 101호, 201호, 301호가 불에 타버렸고 가장 큰 피해는 역시 가장 가까운 101호 집안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101호 주인이 세입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서 하고 났을 때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물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101호, 201호, 301호에 계신 분들은 다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필이면 또 그 앞에 요즘에는 주민들 쉼터 그 정자 비슷한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화재로 불탔다. 이거 혹시 부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쉼터 말씀하십니까? 네. 그 어쨌든 쉼터 자체도 관리사무소 관리하고 있는 공용 시설물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이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대한 네. 이력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가게 사고가 나서 손님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게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네.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재난보상 책임보험도 또 차이가 있죠, 정 사무관님. 예. 핵심적인 것만 조금 차이를 짚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영업 보상은 제가 영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각각 그 어떤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네. 재난배상 책임 자체는 그 용어 자체를 보신 것처럼 나보다는 거기에 이용하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주신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보험 가입 자체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로 네. 보험시설물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네. 네. 보상 이렇게- 금액과 보험료도 보니까요.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연간 2만 원에서 3만 원 내외인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외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 사무관님 역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좀 가입을 많이 하게 하고 범위를 넓히고자 이렇게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어쨌든 그 다른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고요. 네.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다른 책임보험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나서 보험 가입,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네. 보다 사고 발생했을 때 좀 더 그 어떤 보험 가입, 그 보장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입률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재난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중복 보상도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무관님. 그러니까 영업보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네. 재난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그 어쨌든 중복 가입돼 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를 먼저 그 어쨌든 보상하고 네. 초과 금액은 말씀하신 그 보험에서 네.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쉽게 말해서 영업배상보험은 영업장 내 모든 사고고요. 재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 경험하셨던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사고를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보상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그 각각의 보험 내역에 따라 다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재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일 경우에는 10억까지 그죠? 그리고 대인일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네, 배상이 그렇습니다. 되고요. 자, 보험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굉장히 쌉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되고요. 연간입니다. 그 대신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일단 내셔야 됩니다. 보장기간은 어떻습니까? 정 사무관님. 지금 저희가 보상기간 자체는 1년을 잡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정책보험 도입 초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장기보험 형태로는 적지만 앞으로 저희가 3년에 대한 장기보험도 만들어서 어떤 보험 판매 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둘 다 가입돼 있으면 가장 든든하게 보장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입이 안 됐다 할 때 어떤 벌칙 내지 과태료가 있는지요? 지금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그 가입일 자체를 봤을 때 과태료 자체를 30에서 300만 원까지 보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네, 한 달 하겠습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30만 원. 지금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60일 초과일 경우에는 최당 이렇게 놀아서 30일 초과 60일 이하에는 30만 원 플러스 그리고 31일째부터 하루당 3만 원이고요. 네. 두 달이 넘었다. 그럼 120만 원 플러스 61일째부터 하루에 6만 원씩 계속 늘어나서 결국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정 사무관님?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재난보험 빨리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가입을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그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10개 보험사하고 그다음에 3개 공제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알고 계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보다 편하게
어떤 그 자료를 또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 저 인터넷 강국이니까 검색창에 재난 배상 책임보험, 재난 배상만 치셔도 아까 바로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진 또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움과 또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의 보험기획과 정광석 사무관님께서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혹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체는 그 어떤 보험 자체를 만들어서 어떤 그 개인,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입니다. 네. 물론 보험이 만들어 놓고 가입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 과태료 부분이 30에서 300만 원까지가 있으니까 12월 31일까지는 꼭 가입하셔서 과태료 자체가 부과되지 않도록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 꼭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광석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요, 돈이 되는 정보, 힘이 되는 정책. 너무 빠른 세상에 우리 마음 싣고 덮네. 따스한 목소리 밝은 미소로 희망을 주네. 정직한 쇼핑, 놀라운 쇼킹. 아하, 정책 홈쇼핑.